자, 수영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딱 1분만, 몇 분만 좀 보겠는데, 좀 전에 제가 그 몇 페이지 했었죠? 아까, 페이지가 60, 113이죠, 그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마음을 좀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한쪽이 변할 때 한쪽이 탄력적 비트사 쪽에 따라 달라져요. 그죠? 그럼 제가 유도를 해볼게요. 완전히 서 있으면은 그냥입니까? 양을 찍었습니까? 그냥이요. 양이 불변이에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누워있죠. 그럼 가격이 불변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나오면 한쪽이 불변인 걸 캐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꾸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탄력적은 누워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의 변화를 많이 얘기하는 건가요? 양의 변화를 많이 얘기하고요. 키는 작죠. 그러면 가격은 좀 작고 양이 많이 변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너무 잘 알아들어서 내가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지금 교수실에서 울고 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배우시냐고요? 서 있죠. 서 있으면 제가 좀 야매로 비타민을 먹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크죠? 키가 커요. 키는 가격이거든요. 그럼 키가 크니까 가격은 더 클 것이고 양은 좀 작을 것이다라고만 좀 접근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아주 잘 따라오셨습니다. 넘겨볼게요. 이제 경기 변동은 쉬워요. 수용급에 비해서는 거의 껌이야, 껌. 114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나요? 이건 아주 쉽습니다. 수용급을 가장 좀 어려워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만 어려워하실까요? 전국이 다 어려워할까요? 이게 어려워요. 수용급이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속 반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제가 딱 찍어드릴 수 있어요. 여기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우리가 나온다면은 한 두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미집까지 보면, 거미집으로는 내가 다음에 할 거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되고, 거미집으로는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칠판 주기는 그냥이요, 일반 재화예요. 그럼 일반 재화의 경기 변동과 부동산 경기는 다르겠죠? 근데 이제 일반 경기 변동은 부동산 경기도 들어가요. 여러 가지 경기를 다 평균을 내는 게 일반 경기 변동입니다. 그럼 경기가 안 변해요? 변해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순환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도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래프가 하나 보이시나요? 일반 경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가격이 상승만 해요? 하락도 해요? 그럼 다시 상승하죠? 그럼 용어 정리로 갈게요. 꼭대기점을 정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정점이라고 하고, 바닥점을 저점이라고 해요. 저점. 그럼 이렇게 중간에 이게 거진 게 이제 평균을 얘기를 해요. 이거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고, 이거 밑에 낮거든요. 그래서 4개의 국면으로 순환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은 것을 호황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호황. 그래서 호황이라고 하고, 자, 경기가 이제 좀 나빠지는 요거를 후퇴라고 하고요. 후퇴라고 하고, 여기가 불황이에요. 불황. 그 다음에 여기가 회복입니다. 회복.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호황이 오죠. 그래서 이따가 보겠지만은 여기를 이제 우리가 수축 국면이라고 나왔어요. 수축. 그 다음에 여기는 확장 국면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용어 정리인데, 정점과 정점을 요걸 주기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주기. 다시 돌아오는 거죠. 주기라고 하고, 정점과 저점의 폭이 있죠. 이걸 따라보세요. 진폭. 그래서 가볼게요. 자, 오른쪽에 가시면은 거기에 참고학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주기는 정점에서 정점, 다시 돌아오는 순환이에요. 진폭은 뭐와 뭐의 사이의 폭이에요. 정점과 저점의 사이의 폭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넘겨보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어요. 박스가 이제 일반 경기 변동을 얘기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일반 경기가 나와요? 부동산 경기가 나와요? 자, 그럼 일반 경기는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 주기가 한 8에서 10년 정도가 온다 그래요. 기업의 설비 투자가. 자, 그러면 이 칠판 주기가 천천히 호황일 때는 이 칠판 주기 생산을 줄이겠어요? 생산을 늘리겠어요? 그럼 고용도 창출되죠. 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불황 때는 이 칠판 주기를 생산하겠어요? 생산을 안 하겠어요? 재고가 쌓이죠.
그럼 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고 실업이 늘어날 수도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 칠판주기의 경기 변동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부동산 경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이따가 체크를 해드리겠는데 부동산 경기 변동은 주기가 길어요. 주기가 짧다 길다? 한 2배 정도 길거든요. 17에서 18년 정도 오셔서 보통 이제 주거용 부동산 경기로 건축 경기를 얘기합니다. 건축의 순환 경기를 얘기해요. 건축 경기. 자, 부동산은요, 주거용만 있어요? 상공업용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랑 살고 있는 데는 상가예요? 공장이에요? 주택이에요. 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용이 많고 상공업용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거용의 건축 경기를 따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 요게 이제 분묘를 뜨기 때문에 가중평균을 한다는 거죠. 가중평균에서 부동산 경기를 만든다. 자, 펜을 들어보세요. 자, 밑에 가시면은 116페이지 가시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주택 건축 경기라고 얘기했죠. 주거용이고 이제 평균을 내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어디로 유인하냐면 먼저 저 나름대로 순서가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를 유인하냐면 119페이지로 유인해 볼게요. 119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여기가 이제 스타트인데 부동산 경기 변동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별표를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에 떴어요. 일반적 특징인데 특징은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캐릭터인데 자, 이 칠판주기는 일반 경기고 부동산 경기는 똑같다. 일반 경기와 달라요. 그럼 그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 이 칠판주기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바로바로 생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정점이 있으면 바로 반응을 보여요. 일반 경기라면. 근데 우리가 갑시다. 부동산 경기는 주기가 짧았어요? 주기가 길어요? 그러면 진폭도 커요. 그래서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큽니다. 진폭이 커서 진폭이 크다는 것은 부동산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적게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회복하는데 굉장히 느리고 회복이 느리고 후퇴가 빨라서 이 정점에 도달한 차가 시간차가 생겨요. 자, 이걸 따라해 보세요. 타성 기간. 그럼 타자라는 거는 게으를 타자로 써요. 게으른 사람은 빨리 일어나요? 좀 늦게 일어나요? 건축하는데 1, 2년 정도 뒤처지죠. 그래서 이 타성 기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가 짧다, 길다, 진폭이 작다, 크다. 그럼 정점이 낮겠어요? 얘보다 높겠어요? 높고 저점이 낮겠죠, 그죠? 그래서 그 뒤 시간차기 때문에 일반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반적은 예외가 있긴 한데 우리 부동산은 후순환적이에요. 자, 따라오세요. 후순환적. 자, 앞서간다는 게 아니라 약간 뒤처지죠. 그래서 일반 경기 다음에 좀 후순환 쪽으로 반드시 다 일반적이다. 일반적이에요. 불규칙적이니까 선행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 경기. 자, 그러면 가볼게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오느냐. 부동산은 지역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순환 국면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규칙적이다, 항상 불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죠. 어디가 저점을 찍은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요거 잘 나와요.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순환 국면이. 그래서 좀 불분명하고 또 불명확하겠죠. 불명확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학자 입장에서지만 이 부동산을 자꾸 본다면 자, 여러분이 보세요. 항상 움직임이 투기가 발생한다는 게 자, 따라보세요. 지역적에서 전국적. 어머타임. 지역적에서 전국적. 전국에 일시에 생기지를 않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강남이 투기가 발생하면 강남만 가격이 올라갈까요? 그 일대가 오를까요? 그럼 서울에 투기 바람이 들죠. 그럼 수도권으로 그게 번져버려요. 그 다음에 또 그게 또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거죠. 동감하십니까? 자, 이거는 꼭 정책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2017, 18 오면서 강남이 올라갔죠. 얘기 좀 해보세요. 강남이 오르니까 그냥입니까? 또 그 일대가 오릅니까? 수도권이 막 오르기도 하고 막 전국적으로 막 확대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이 현상이라는 것은 지역적, 국지적, 개별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강역적 확대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회복이 빨랐어요? 아까 회복이 느렸어요? 착공하는데 많은 곳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럼 회복은 빠르다, 회복은 느리다. 느려요. 근데 후퇴는 종합정책을 쓰면 확 냉각되기가 쉽죠. 여러분들 요새 정책이 적게 나옵니까? 굉장히 많이 나옵니까? 그럼 정책을 쓰게 되면 확 냉각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후퇴가 빠르게 나타나요. 그럼 교수님 암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가요. 여러분들 등산을 하시게 되면 꼭대기가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2시간 잡았을 때 올라가는 건 빨리 걸려요? 좀 늦게 걸려요? 1시간만 내려가면 빨리 걸리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자, 따라서 한 방에 간다. 이렇게. 이거 안 먹혀. 아씨, 진짜. 그 다음에 자, 따라서 우경사. 왜요? 훅 가니까 우측으로. 맞아요? 자경사예요? 우경사예요? 여기는 후퇴가 빠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똑같습니까? 이게 다릅니까? 다르죠? 따라서 비대칭. 비대칭이라는 말을 쓰죠. 일단 다 찾아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이윤이 있는 쪽으로 돈이 흘러요. 그러면 일반 경기와 움직임을 물어봐요. 일반 경기와에 대한 움직임. 자, 그러면은 주거용 부동산하고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급용 경기가 있다고 봐봐요. 자, 이따가 다 체크해드리기 때문에 볼게요. 상급용 부동산 경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같이 가봐요. 자, 경기가 아주 좋으면요. 이 칠판죽의 생산을 줄이겠어요? 생산을 늘리겠어요? 그냥요, 공장 만들어요. 사무실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경기가 좋으면 기업들은 자금 수요가, 돈 빌리는 수요가 줄어든다, 늘어난다. 금리가 낮아지겠어요? 금리가 높아지겠어요? 높아지죠. 보통 요들 정책상 주거용 부동산은 따라서 저리, 상급용보다는 조금 이자가 낮아요. 그죠? 저리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따가 일반 경기와 상급용은 자, 따라서 일치한다, 같이 움직인다, 같이 움직여서 동시순환 쪽으로 가요. 동시순환 쪽으로. 그런데 자, 만약에 불황이면 기업들이 기업을 해요? 기업을 안 해요? 돈을 안 빌리죠? 그럼 금리는 자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돈의 흐름이 주거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일반 경기와 주거용은 자, 따라보세요. 반대로 움직인다. 역순환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얘랑 일치하고 얘가 일치하지 않으면 얘는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일치시키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천천히 찾아드릴게. 펜 들어주세요. 119페이지.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주기가 어떻게 된다? 길다? 내가 못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짧다, 길다? 일반 경기에 비해 진폭이? 이게 나왔었어요. 그럼 정점이 어떻게 돼요? 높고, 저점이 깊다는 거는 골짜기가 깊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이 깊다는 건 낮다라는 얘기예요. 낮고. 그 다음에 순환금융은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불명확하죠? 아까 제가 우경사 비대칭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일반 경기에 비해 회복이 빠르다, 느리다? 후퇴가 빠르게 나타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4번의 부분시장은 1번은 그거예요. 편하게 들어보세요. 지역마다 경기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도시마다 다르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 아까 2번에 가시면 제가 항상 전국 쪽에서 지역 쪽이에요? 지역 쪽에서 광역 쪽이에요? 지역 쪽에서 발생해서 광역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아까 가중평균한다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각분별 특징을 가중평균해서 구하고요. 자, 일반 경기 변동 시간적 관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후행한다. 아까 제가 그냥 했어요. 후행한다 그랬어요. 후순환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반드시입니까?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은 예외가 있죠? 왜냐면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지멋대로 움직이니까 선행, 병행, 역행 독립적일 수도 없다, 있다. 있고요. 주택은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에 역순환한다 그랬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고업용은 일반 경기와 그냥입니까? 같이 병행합니까? 병행하고. 그럼 상고업용 경기와 주거용은 같아요? 반대예요. 역순환 쪽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타성기간 아까 요 개를 타자로 써서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조금 어떻습니까? 어떤 민첩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까 1, 2년 정도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러면 착공에서 완공까지 많이 소요되죠? 그 기간은 이제 타성기간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프린트 8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너무 쉬워서 쓰러져요. 푸는 순간 쓰러지셔야 돼요. 맞아요? 그럼 왜 틀렸어요? 일반 경기 변동비의 정점과 전점 간의 지폭이 크다고 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120페이지로 가보세요. 작년에 얘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염대 강력하게 4번에 가시면 부동산 경기의 순환별 특징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가 나올 것 같아요. 별표 3개. 그죠? 올해 여기 뜬다. 자, 부동산도 그냥입니까? 순환 국면이 있습니까? 국면에 특징이 없을까? 각 특징이 있을까? 4개의 특징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수는 없고요. 그 파란 색깔 친 거 위주로 갈게요. 파란 색깔. 그래서 이제 파란 색깔이 누구 중시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공가율, 공실률, 금리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다 볼게요. 자, 우리 제목이 부동산 경기의 순환별, 그 순환별 특징을 봐요. 순환별 특징을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가겠습니다. 부동산도 그냥입니까? 순환을 합니까? 그럼 4개의 국면이 있겠죠. 그 4개의 국면의 특징을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경기가 하락해요? 상승할 수도 있어요. 다시 또 하락하겠죠. 그럼 자, 꼭대기점을 무슨 점이라고 했죠? 정점. 바닥점은요? 정점. 자, 그러면 쟤처럼 쭉 거지는 평균 경기가 있을 거예요. 요거보다 높으면 좋고 낮으면 낮다는 거죠. 그래서 4개의 순환 국면을 해요. 순환 국면을 이렇게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경기가 좋은 곳을 호황이라고 했죠. 근데 호황 국면을 우리는 확장 국면이라고도 해. 우리가 이제 요거를 상향 시장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후퇴 시장입니다. 후퇴 시장. 요문은. 그 다음에 얘가 불황이에요. 불황이고 얘가 하향 시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점을 찍은 다음에 회복이 오죠. 자, 따라해 보세요. 순환 국면. 그러면 순환하는 4개의 국면이 있다는 얘기죠. 이 특징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잡아드리겠는데 지금 누구 중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 누가 주도하냐, 누가 주도하는 시장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잠깐만 우리가 잘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경기 측정 지표를 좀 보고 올게요. 잘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11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자, 거기에 부동산의 밑에 경기 측정 지표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번 과정은 어떤 게 있는 것만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는요, 3대 측정 지표라고 나와요. 3대. 그래서 이 3기억, 다 기억이 들어가는데, 자, 일단 제가 해드릴 거니까 얘기해 보세요. 따라오세요. 건축의 양. 자, 건축의 양은 어떤 그 생산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공급 지표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1번에 제목이 있어요. 건축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지표라고요?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고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따라해봐요. 거래량. 찾으셨어요? 이건 우리 주택의 소비량을 얘기하기 때문에 수요 지표입니다. 수요 지표.
공급 지표예요? 수요 지표예요? 공급과 수요를 다 봐야 되죠? 지금 잘 보고 계십니까? 가격 변동이라는 게 있나요? 가격 변동도 지표에 들어가요. 가격 변동도. 그래서 나중에 보조 지표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중심 지표는 이 두 가지지만 얘도 하나의 보조 지표로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오셔서 아까 페이지 120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 상향시장은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좋아요? 그럼 얘네들이 다 높아지겠죠, 그죠? 높아지는데 하향은 얘네들이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스타트, 자, 여기를 이제 우리가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를 수축 국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계속 오르면 매도자는 팔려고 할까요? 계속 거래를 기다릴까요? 더 오르기를 기다리겠죠. 그럼 이 시장은 매도자가 중심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어떻게 돼요? 매수자는 자꾸 살려고 하는데 매도자는 팔아요? 거래를 미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매도자 중심으로 중개업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는 매수자 중시예요. 자, 여기는요, 그냥입니까? 계속 가격이 떨어집니까? 떨어지니까 살려고 그래요? 계속 기다려요. 그럼 거래를 미루죠. 그럼 우리가 매도자는 자꾸 앞당기려고 하고 매수자는 기다리니까 기다린 쪽 위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매수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여기는 매도가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면서 기다린 쪽으로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글씨를 맞춰줬어요. 글씨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들어보십시오. 자, 보세요. 여기는 그냥요, 이게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요. 여기는요, 내려가죠. 그래서 글자 수를 맞춰줬어요. 자, 매도는 그냥입니까? 이 글씨가 올라갑니까? 올라가고, 매수는요? 예술입니다. 확장은요? 올라가죠. 올라가잖아요. 수축은요? 예술이에요. 회복은요? 놀라지도 않아요. 후퇴는요? 내려가죠. 뭐 하는지 몰라요? 짝대기 올라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아이씨, 힘들어요. 호황은요? 올라가고 불황은 내려가는 거죠. 이해했어? 그래서 얘는 회복과 후퇴를 잘 내요. 얘는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이 되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얘는 누구에서 누구로 전환되겠어요?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같이 움직이고 반대 지표를 냅니다. 자, 우리 솔직히 말해서 금리는 잘 안 나오는데 책에 있으니까 금리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상향시장은 금리가 낮게 되면요. 시장의 수요 공급이 적어지겠어요? 더 많아지겠어요? 많아져서 금리가 낮은 게 우린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경기가 하향시장이라는 거는 수요 공급이 안 나오죠? 그럼 금리가 낮다, 오히려 높다. 높다는 거고요. 자, 집이 비어있는 게 공가일이고 사무실이 비어있는 게 공실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건 내놓기만 팔기 때문에 공실이 높아질까요? 공실이 적어질까요? 적어지겠죠. 그런가요? 자, 이건 잘 팔려요? 안 팔려요? 경기가 안 좋죠? 그러면 공실 공가가 줄어들겠어요? 늘어나겠어요? 늘어나고, 자, 우리가 읽다 보면요. 자, 따라해보세요. 과거의 사례 가격.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과거의 사례 가격이 상한선이냐, 하한선이냐를 물어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 과거의 사례 가격을 봐서 평가사가 대상 부동산을 매기는 게, 자, 따라서 비교 방식으로 평가해요. 자, 그러면은 과거의 사례 가격이 20억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상향시장은 그냥입니까? 이 가격보다 계속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럼 과거 사례 가격은 내 현재의 그냥입니까? 하한선이 됩니까? 하한선이 되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낮게 되겠죠, 그죠?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요 과거의 사례 가격은 하한선이 됩니까? 상한선이 됩니까? 상한선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반대 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자, 상향시장은 그냥입니까? 매도자 중심입니까? 그러면 건축량, 거래량, 가격 다 올라가죠?
근데 과거의 사례 가격은 그냥요 하한선이에요. 하한선이고 금리도 낮고 공시도 낮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하향시장은 누구 중시죠? 그럼 가격과 거래량과 건축량이 줄죠? 근데 과거의 사례 가격은 무슨 선이 돼요? 상한선이 되고 금리도 어떻게 되고 높고 공시도 높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반대로 움직입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는 게 시험에서 잘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나 아니면 집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시험장 가서 막 이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보통 회복부터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시다가 투자 자리 와갖고 정점에서 투자하는 게 나아요? 저점에서 투자하는 게 나아요? 정점은 그냥입니까? 후퇴를 합니까? 그럼 상향시장은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해요. 투자 적게 합니다. 저점을 찍은 게 회복할 수 있죠? 여러분 나중에 모의고사 저점을 찍어도 그냥입니까?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기가 투자하는 거죠. 그럼 저점을 찍고 투자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자, 따라서 회상하다. 그럼 돈을 많이 버니까 따라서 후하다. 따라서 회상후하. 시험 문제는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자, 제가 거기 나와 있는 책 순서로 가볼게요. 하향시장 있나요? 하향시장? 제가 하라는 것만 가. 2번 갈게. 하향시장은 그냥요, 가격이 하락해요. 거래가 한산하죠? 대답 좀 하십시오. 3번. 그러나 건축 활동이 둔화돼서 공가율은 감소합니까? 공가율은 증가합니까? 증가하고. 특히 불황이 약한 부동산 같은 건 뭐냐면 대규모 호화주택 같은 거는 불황이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겠죠. 불황이 약한 부동산이 큰 타격을 받고요. 자, 5번 손 들어보세요.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그냥입니까? 상당히 저하됩니까? 저하되고. 자, 6번 별표. 자, 어떻습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과거의 사례 가격보다 낮게 거래가 되니까 기준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거래에 그냥입니까? 반대 상한선이 됩니까? 상한선이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7번에 가시면 매도자 중시예요? 내려가니까 매수자 중심이에요. 그러면 매도자는 거래를 막 하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미루려고 하죠? 그런가요? 자, 회복시장 갑니다. 2번. 회복은 반대로 가니까 돈 빌리기가 쉬워요. 금리가 높아요? 금리가 낮아요? 낮고 투기 심리가 작용하고 후퇴 국면이 급속한 반면에 회복 국면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자, 회복시장은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회복은 올라가니까 과거의 사례각은 상한선이겠어요? 하한선이겠어요? 지금 하한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가격 상승 반전 되기 때문에 과거 사례값보다 높게 거래될 경우 기존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무슨 선? 하한선이 되고. 5번 어떻게 돼요? 재판 보세요. 얘는 떨어졌다가 늘어나니까 매수에서 매도자 중심으로 변환되죠? 그 다음에 상향시장 갑니다. 상향은 2번 가격이 그냥입니까? 지속적으로 상승합니까? 거래도 활발하죠? 아까 제가 상향 다음에 후퇴가 온다 그랬죠? 후퇴 시장이 전 국면이에요.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요. 그 다음에 상향시장은 자, 저기 보세요. 과거의 사례각은 새로운 거래의 상한선, 하한선. 하한선이죠. 보고 있어요? 자, 누구 중시예요? 매수자 중시예요? 매도자 중시예요? 매수자는 거래를 성립을 앞당기려고 하고 매도자는 기다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후퇴시장 갑니다. 후퇴시장은 3번으로 가보세요. 후퇴하니까 장기화될수록 그냥입니까? 점차 공실률은 커집니까? 커지고. 5번. 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떻게 돼요? 과거는 상한선이 되겠죠? 하한선이다, 상한선이다. 기준 가격이 되기도 해요. 여기는 이제 과거니까 거의 기준 가격이 되기도 하고 상한선이 되는데 기준 가격이라는 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에 가시면은 자, 여러분 봐봐. 후퇴 시장은 자, 따라오세요. 매도에서 매수. 그러면 누구 중심으로 변환되겠어요? 매수자 중심으로 변환되겠죠. 이해 가셨죠? 그럼 빨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10번 상향시장은 손 들어보세요. 직전 국면의 거래사례 가격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의 무슨 선? 하한선이 되겠죠. 그런가요? 상한이 맞아요? 하한이 맞아요? 하한이 맞고. 그 다음에 121페이지 가시면 121페이지 가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안정시장 찾으셨습니까? 이 안정시장은 뭐냐면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예요.
역세권에 있는 2억짜리 소형 아파트는요. 자, 1년 전에 2억이면요. 자, 불황이 와도 잘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겠죠. 이해하셨어? 자, 따라서 불황에 강한 시장. 불황에 강한 시장이에요. 지금 코로나지만 서울에 코로나가 좀 지나면 명동이나 우리가 강남 가게 되면 아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더라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죠. 그래서 따라서 불황이 강하다. 위치가 좋죠? 우수한 점포 같은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거는 가격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가벼운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자, 안정시장은 부동산 시장만이 가지고 있어요. 어느 시장만이 가지고 있다? 부동산.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안정되거나 소폭 상승을 해요. 불황이 약하다, 강하다. 도심 부동산이나 위치가 좋고 적정 규모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미 가격이 높음에 따라 투기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수요 위주겠어요? 실수요 위주겠어요? 실수요자들이 지탱하는 시장이죠. 그런가요? 자, 그럼 안정시장은요, 거래 가격은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자, 실판 보세요. 자,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가 1년 전에 2억이면, 자, 지금도 2억일 수도 있죠. 그래서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이건 뭐냐면, 지금 거래가 되는 가격이 꾸준하다 보니까 거의 가격이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6번. 다른 건 보지 마세요. 6번만 보세요. 경기의 순환에 의한 분류되는 건 아니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순환 구면이에요. 순환 구면은 아니에요. 아니어서 다른 것에 거치는 것이지 국면에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죠? 부동산 종류니까. 그 다음에 경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있다, 없다. 왜?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넘기셔서 힘내시고요. 페이지 가셔서 11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17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보시면은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가 3개짜리인데 좌측에 보시면 순환적 변동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래서 경기도 그냥입니까? 이렇게 순환을 합니까? 순환하지만 순환하지 않는 다른 형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가볼게요.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32회 때는 요거랑 경기 변동의 유형이 나올 수 있어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 경기 변동의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자, 경기가 그냥이다, 순환을 한다. 순환 쪽으로 움직이는 게 거의 95%예요. 자, 그래서 자, 책에 나와 있는 순서도 맞지만 제가 아까 답변 회상 후화. 그래서 시험 문제가 회복서부터 물어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자, 회복 다음에 그냥입니까? 회복 다음에 상향이 옵니까? 상향이 온 다음에 후퇴가 오죠? 후퇴가 오고요. 그 다음에 후퇴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하향이 온 다음에 다시 회복이 오겠죠? 그러면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냥 순환만 지금 해놨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부동산 경기는 정점과 저점이 없어요? 정점과 저점이 있어요? 있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옛날 기출문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축 허가량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지난 5월에, 자, 따라하세요. 정점을 찍었다. 후퇴하기 시작했다. 이게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보세요. 5월 달에 정점을 찍고 후퇴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요거는 순환입니까? 순환 찍으셔야 돼요.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정점만 나오겠어요? 저점도 나오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12월에 저점을 찍고 회복한다면 순환점 찍으셔야 되죠. 근데 이제 다른 형태가 계절적으로 한번 가보세요. 오른쪽. 계절적으로 합니다. 오른쪽 가시면 다른 형태 있나요? 다른 형태는 우리가 순환하지 않는 비순환 쪽을 얘기를 해요. 자, 오른쪽에 계절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계절적으로 와요. 계절적 변동은 1년마다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해서, 자, 여러분들 눈높이 가게 되면요.
자, 가을과 봄초는 이사를 많이 하죠. 그럼 봄과 가을은 거래가 활발하다는 거예요. 근데 매년, 자, 우리가 그 대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죠. 자, 매년마다 그냥입니까? 계절로 반복이 됩니까? 그럼 여름과 겨울방학 때 대학가의 원룸에 그냥해요? 공실이 생겨요. 이건 계절적 찍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계절적은. 자, 오른쪽에 계절적 있나요? 계절적은 그냥입니까? 1년 단위로 갑니까? 한 번씩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부동산 가격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우리가 둔화됐다. 대학교 근처에 방학 동안 공가율이 생긴다는 건데 이렇게 나왔었어요. 매년 12월은 안 추워요? 추워요. 그럼 건축 허가량이 다른 달에 비해서 줄어든다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반복적으로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럼 순환입니까? 이건 계절입니까? 계절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아까 제가 넓혀보겠지만 이 건축 허가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지난 5월에 정점을 찍었다 그랬죠? 그럼 정점을 찍고 후퇴하는 건 계절 찍으셔야 돼요? 순환 찍으셔야 돼요? 그럼 순환에는 정점과 저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추세적, 장기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추세적은, 장기적은 오래 지속된다는 거죠. 추세적. 그래서 장기로 간다는 얘기예요. 50년 이상. 자, 재개발하는 거는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죠. 근데 우리가 지속적이라는 걸 한번 넣어보세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속 가고 있다는 게 추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장기는 50년 이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개발되거나 재개발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나요? 오래 걸리나요? 근데 추세적에 제가 지속적이라는 걸 넣어놓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제성장이 로 건축 허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나왔거든요. 무작위적이라는 게 있나요? 별 붙여보세요. 무작위적. 무작위적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무작위적이다. 그래서 무작위적은 자, 우리가 코로나19가 올지 예측했어요? 예측하기가 어려웠어요. 자, 정부가 정책을 어떤 정책을 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예견치 못하는 거예요. 예견한다, 예기치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불규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코로나19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볼게요. 무작위적 변동 찾으셨습니까?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이거를 감정평가 시험 문제 계절자라고 바꿔놨는데 계절은 그냥요 예측할 수는 있어요. 지금 겨울이죠. 겨울 다음에 뭐가 와요? 봄 다음에,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면 그냥입니까? 우린 10월 30일 날 시험을 보러 가야 됩니까? 예측하죠. 근데 얘는 예측한다, 예측할 수가 없다. 없고 비주기적이고 정부 정책이나 뭐 파업, 혁명, 자연재해 같은 걸 얘기를 하겠죠. 아시겠죠? 그럼 우리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스타트. 너무 쉬워서 쓰러져 이것도. 봄, 가을이 반복적으로 주택거래 건수가 증가했죠. 이건 무슨 적 변동이라고 보셔야 돼요. 계절적 변동이죠. 아셨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122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 자,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건 최근에 거의 보시면 홀수달에 많이 나왔어요. 홀수달. 따보세요. 홀수달. 19, 21, 23, 24도 한번 나왔긴 해요. 근데 25, 27, 29, 작년에 30일이라는 건 아시죠? 올해는 32회죠? 근데 안 나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그런데, 여긴 제가 다음 시간에 갈게요. 오늘 프린트는 다 풀어드렸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